대륙 유럽의 진짜 뿌리를 아시나요? 여러분, 깔리메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유튜브 지식 여행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부르고 있는 대륙,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유럽은 그냥 영어 단어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게 써와서 이름의 뜻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이 짧은 단어의 탄생 배경에는 엄청난 신화 속 막장 드라마와 인류 문명의 거대한 이동이라는 상상 초월의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편안하고 재미있는 Q&A 형식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유럽의 진짜 뿌리와 그 흥미진진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바람둥이 제우스의 역대급 스캔들. 작가님, 방금 신화 속 막장 드라마라고 하셨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막장 하면 역시 올림포스의 최고신 제우스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그리스인들이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별로 안 좋거나 잘 모르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제우스 탓을 하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제우스는 그야말로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번엔 제우스가 또 무슨 대형 사고를 친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우스는 엄청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페니키아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티레의 공주인 에우로페를 보고 그만 첫눈에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번개를 쏘는 웅장한 신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면 인간인 공주가 감당을 못하고 도망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하얀 황소로 변신을 해서 에우로페 곁을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와, 하얀 황소로 변신하다니 전략이 치밀하네요. 그래서 공주가 속아 넘어갔나요? 네, 순진한 에우로페 공주는 황소의 너무나 멋진 자태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황소를 쓰다듬고 작업 없이 손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재빠르게 자신의 등에 훌쩍 태우고는 그대로 바다를 건너 자신의 고향인 크레타 섬으로 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누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맏아들이 바로 훗날 미노아 문명을 세운 미노스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인반수 괴물인 미노타우로스를 가둔 미궁 이야기로 아주 친숙한 바로 그 왕국이죠. 역시 제우스답네요. 그런데 이 납치 스캔들이 유럽이라는 이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냥 흔한 그리스 신화 속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진화로 포장된 팩트, 인류 문명의 위대한 이동. 겉보기엔 그저 한편의 낭만적이면서도 황당한 사랑 이야기 같죠? 하지만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이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라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우로페 공주 한 명 납치된 게 인류 문명이랑 관련이 깊다고요? 그러며 공주의 고향이었던 페니키아는 현재 레바논 남부 바닷가 지역인데 당시의 지중해에서 무역이 가장 번성했던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자, 무역을 잘해서 돈을 벌려면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하니까 당연히 계산을 잘 해야 할 거고요. 외상값도 받아야 하니까 글씨를 쓸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수를 세고 덧셈 뺄셈을 하는 수학적 능력이 필수적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하며 외상값을 적어둘 문자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알파벳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였습니다. 아하, 그러면 페니키아의 공주인 에우로페가 크레타 섬으로 건너왔다는 건? 그렇습니다. 단순한 한 여자의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진보하고 발달했던 페니키아의 뛰어난 문명과 알파벳이 바로 크레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단서이자 상징인 것이죠. 우와, 소름 돋네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팩트라면 그냥 역사책에 페니키아 문명이 크레타로 들어왔다라고 쓰면 되지. 왜 하필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로 만들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역시 역사서에 크레타인들이 페니키아로 가서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했다고 팩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문자가 없는 시대에 그 복잡한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잊지 않고 전달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선택한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신화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신들의 왕 이야기로 만들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쉬우니까요. 빙고. 일반 사람들의 흔한 납치극보다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불꽃 튀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로 포장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 후손들이 절대 까먹지 않고 오래오래 전달할 테니까요. 에우로페 공주와 함께 전해진 페니키아 문명은 결국 크레타를 무역의 거대한 중심지로 발달시켰고 이곳에서 그리스 최초의 알파벳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제우스 신화를 통해 인류 문명의 거대한 이동과 탄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셈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바람둥이 제우스. 듣고 보니 신화가 진짜 영리한 역사 기록 장치였네요. 그럼 제우스가 그토록 바람둥이로 그려진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우스가 엄청난 바람둥이라는 설정 역시 인류의 욕망 그리고 문명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하나의 통일된 거대 국가가 아니라 무려 300개가 넘는 도시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각각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럴듯한 건국 스토리가 필요했죠. 자, 백성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의 탄생을 어떻게 포장해야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복종할까요? 우리 조상님이 신이다. 이러면 게임 끝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제일 센 신, 즉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혹은 우리나라 건국자는 제우스의 핏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한 크레타 왕 미노스나 트로이의 건국자 다르다노스 등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왕들이 그리스 전역에 차고 넘쳤습니다. 어쩌면 제우스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계 여기저기서 자기 아들들이 끝도 없이 태어나고 있어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과 필요에 의해 제우스를 자신의 아버지로 기꺼이 사용했던 것이죠. 에우로페는 유럽, 콧대 높은 유럽의 팩트 인정. 와, 신화 속에 이렇게 정치적인 인간의 욕망까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아, 그럼 처음에 질문했던 유럽이라는 대륙 이름은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자, 눈치채셨겠지만 방금 제우스에게 납치당해 크레타 섬으로 온 공주의 이름이 에우로페였죠? 이 에우로페를 그리스어로 쓰면 에브로페가 됩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 표기인 에우로파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 유럽이 된 것입니다. 즉, 에우로페 공주가 곧 유럽이라는 뜻입니다. 대박! 대륙 이름이 페니키아에서 납치된 공주 이름이었다니요? 신기하죠? 사실 우리가 사는 아시아라는 이름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 동쪽에 위치한 곳을 부르던 이름에서 유래했고 그 근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아시아가 그런 깊은 역사적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여신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과연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이름을 흔쾌히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안 쓰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자기 대륙 이름이 저렇게 유래했다는 걸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문화적 자부심이 엄청 강하잖아요. 또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콧대 높고 프라이드 강한 유럽인들이 에우로페가 곧 유럽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유럽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유의 진짜 시발점이 바로 에우로페가 납치되어 온 그리스의 크레타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문화적 뿌리가 그리스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유럽의 시작이 된 땅, 그리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우스의 막장 납치극인 줄만 알았던 신화 속에 문명을 전달한 페니키아의 위대한 역사와 권력을 탐했던 인간의 욕망, 그리고 유럽이라는 이름에 진짜 뿌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를 아는 것은 유럽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를 여행하지 않고 유럽을 여행했다는 건 진짜 유럽은 아직 안 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요. 유럽 문명의 웅장한 서막이 열린 에우로페의 땅, 그리스와 크레타. 이곳에서 진정한 유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편안하고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와 지식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리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깔리메라.